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녁 시간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서울은 미세먼지가 아침부터 지금까지 심하네요. 네, 이 중공은 정말 도움이 안 돼요. 미세먼지가 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나저나 산불이 잡혀야 하는데 웬 바람이 또 그리 심하게 정말 이거 심각하대요. 그 지금 안동 하회마을 지금 그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데 정말 기도 좀 많이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예, 주니키님, 예, 의성 청송군까지 번졌군요. 예,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불길 잡기가 힘든 것 같아요. 아, 정말. 제가 LA 그 사업을 할 때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 LA는 그래도 이렇게 좀 코스가 아무래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뭐 잘 알지 뭐 비버리 힐스 뭐 그런데 그다음에 그쪽에 뭐 헐리우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가 완전히 지금 다 탔다는 거잖아요. 그 비버리 힐스의 엄청나게 비싼 집들이 그냥 싹 탄 어떤 거 영상하고 사진 보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와, 지금 우리가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 예, 열정님, 한동영 잘 듣겠습니다. 예, 아이고 시장님, 도토리 다람쥐, 예, 써니님 안녕하세요. 저녁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영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계룡사님 오늘 대전 현충원에서 와, 대박. 아, 거기 사시는구나. 대전에.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만났다. 와, 대박이네. 김종혁, 정성국, 한지아 의원도 보고요. 와, 오늘 완전히 개 타셨네. 수지 맞으셨습니다. 저는 언제나 한번 한동훈의 실물을 볼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67년생 한동님, 예, 안녕하세요. 방송 되겠습니다. 예, 아이고. 아, 정말요? 계룡사님? 좌파들이 산불난동? 아, 정말, 그러면 이거는 거의 사형감이죠. 사필규정님, 퇴근 중입니다. 네. 아, 세종. 아유, 좋은 데 사시네요. 계룡사님. 그래서 닉네임이 계룡산이신가? 예.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령 방송 25년 3월 25일 방송. 한동훈 지킴이 지선영님 감사 방송으로 오늘은 방송하겠습니다. 지선영님께서 그냥 조용한 가운데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면서 또 그 후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격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선영님. 그래서 오늘 지선영님의 감사 방송으로 켰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조기 선출 계획. 대선 후보는 무조건 이재명이다. 이 쐐기를 박자는 거죠.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도에 대해서 하나씩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당 후보는 무조건 이재명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예.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거고요. 만만 사법 리스크 해도 어쨌든 대선이 먼저다. 예. 그 대법원심보다는 대선이 먼저다. 뭐 하루가 먼저건 일주일이 먼저건 무조건 대선이 먼저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가장 베스트 옵션이 이재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위해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수구세력 위정우파들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어떻게든지 이 기회에 또 코인빨이를 하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여기저기 집회 나가서 난리를 치고 무슨 한바차? 도시락 뭐 김밥차를 운영하는지 무슨 커피를 타주느니 자관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종님, 저는 한동훈 대표님 어릴 때 놀던 청주, 육거리 시장, 무심천 개나리꽃도 보고 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예, 대단하시네요. 계룡사님, 재판 뺑소니 치는구나. 대선 후보 조기 선출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꼼수가 있어갖고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사님, 지금 청년들은
전과자 안 따져요. 그렇죠. 예, 시대가 바뀌었다. 현님, 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도도와 함께 격하게 응원 지지합니다. 화이팅! 한상숙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전 낮 방송을 한상숙님, 예, 방송으로 했습니다. 기동생 8시부터 축구해요. 아, 그래요? 오늘 축구하는 날이에요? 빨리 끝내야겠네. 8시? 아이, 얼마 안 남았네. 예, 네. 아이고. 장수봉님, 동시에 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에는 축구 틀어놓고, 한쪽에는 한동영보영 틀어놓고, 예, 멀티 플레이어로 동시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영님, 오늘 청주 오시는 거 알았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 몰랐어요. 아이고, 그랬군요. 장수봉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눈치만 하다가 오늘 글 올려고 합니다. 블루마운틴을 비롯해 스페너님 노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 산불로 주민 대피령 내려서 비상 대기 중입니다. 눈팅망이라도 하겠습니다. 장수봉님 사는 곳이 그 경북이군요. 주민 대피령. 사필규정님, 한 대표 실물 봤어요. 당대표 선거 때 인천 서구 방문했어요. 스치듯 악수도 했어요. 와, 정말. 아니,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를 보신 분들은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운이다. 네, 주니키님, 예. 어릴 적 다닌 성당 신부님 뵈러 잠시 방문하신 청주 울량동, 예, 제가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그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인은 세계 한 200개국 중에 192등. 정말 정치인은 정말 제일 수준이 낮고 뭐 우리가 교육열이나 어떤 어, 다른 거 뭐 정계나 이런 데는 이미 글로벌 컴퍼니화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콩이아버리님, 예,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계룡사님 말씀이 안동 시민 전체를 대피령을 내렸다. 와, 정말 심각하네. 안동시가 꽤 크잖아요. 근데 거기를 다 지금 소개령을 내린다. 와, 그거 불을 어떻게 잡죠? 정말 큰 걱정이네. 예, 공이어버리님 선생님 방송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도 좀 세게 합시다. 예.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의 힘을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어떤 거를 봤냐면 이번에 LA 산불 막 이렇게 휩쓸고 갈 때 희한하게 그 비벌리 hils에 다른 데는 까맣게 잿더미가 돼 있는데 집이 한 채가 딱 그냥 온전히 살아있더라고요. 집이 한 채가. 하나도 그 희한하죠? 어떻게 그렇게 고기만 안 타고 그렇게 쓱 지나갔을까요? 아, 우리 기도 열심히 합시다. 예. 걔도 그 하회마을이 뭐 세계 문화유산 아닙니까? 예. 거기가 타버리면 정말 제가 안타까운 소식은 뭐 천년 고찰이 이번에 그 뭐야 불이 나서 그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기사를 봤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제가 그 조지 워싱턴에서 MBA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제 전공이 이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국제경영학. 근데 그 당시에 저를 가리켰던 교수님이 미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분이 책을 갖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다 냈는데 그 미국은 특별히 교과서가 없거든요. 그냥 교수님이 이렇게 해갖고 이 책이 너무 좋다 그러면 그냥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번 학기에는 이 책을 교과서로 삼는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교수님이 쓴 책이 많은 대학에서 그 교과서로 지정이 돼서 사용됐던 그런 겁니다. 그게 그분의 이제 핵심 논리는 뭐냐면 대만은 한국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근데 그때는 그게 굉장히 파격적인 얘기였던 게 뭐냐면 1990년대 여러분 그 PC가 유행하던 시절이잖아요. 대만이요 그거 갖고 돈을 아주 쓸어 모았습니다.
뭐 PC 조립하고 그 안에 PC 부품들 그게 다 메이드 인 타이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유학할 당시에 실적으로 중국 사람 그러면 이 메인랜드 차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중공 학생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다 이게 중국말 쓰는 애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타이완에서 온 애들이야. 대만에서 온 애들. 왜? 달러가 넘쳐났습니다, 그때. 거의 그, 1인당 국민소득이 한 두세 배, 한국의 두세 배 정도, 달러가 하도 넘쳐나갖고, 대만 애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와갖고, 뭐 학교마다 정말 대만 애들 엄청 많았고요. 걔네들 돈이 있으니까 공부를 안 해. 놀러다녀.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거기 이제 대만 애들도 있겠죠, 그죠? 학생 중에 뭐 한국 외국 애, 뭐 미국 애들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온 애들, 그다음에 뭐 아시아는 이제 일본, 한국, 대만이 그때 거의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학생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교수님이. 대만은 한국을 따라갈 수 없다. 그게 왜 그러느냐?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 교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옛날 얘기야. 1990년대 얘기예요. 이미, 그러니까 확실히 똑똑한 사람들은 미래를 보는 그 안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세팅을 할 때 중화고업 위주로 세팅을 했다는 거야. 국가의 어떤 산업을 갖다가 중화학이라는 거 뭐죠? 일단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정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뭐 조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조선, 포항제철. 그 다음에 우리 그 뭐 정유 회사들 그 뭐야 남해 쪽에다가 쭉 셋업하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닦고, 그래서 중화학고 위주로다가 세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만은 세팅을 할 때 중화학공업이 아니라 경공업 위주로 세팅을 해. 그러니까 뭐 PC 이런 게 예, 빠르게 머리만 있으면 빠르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대만이 달러가 넘쳐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가면 이 진입장벽이 얕기 때문에, 경공업이라는 거는 진입장벽이 얕기 때문에 이게 도전자가 많이 생겨갖고 금방 이게 하얀 길로 들어가고, 중화학공업 뭐야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왜냐면 그 장차사업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뭐 이 조선소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정유소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동차 그 부품 들어가는 게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 회사 운영하려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반도체는 그렇게 뜨지 않을 때예요. 1990년대에는 그 이렇게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유명해진 건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세계를 제패했고, 90년대에는 삼성이 주로 판 거는 뭐냐? 그냥 간단한 그 베이직한 칩에다가 주로 판 거는 뭐야? 가전을 팔았거든요. 예, 뭐 TV, 냉장고 뭐 이런 쪽에 팔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이유. 하나는 중화공업, 하나는 경공업.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 대만이 한국을 따라갈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 재벌이라는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이 재벌이라는 구조는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한국만 갖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쓸 때 한국을 막 설명하면서 그 재벌이란 되게 우리가 그 뭐 아름답다 그러면 뷰티풀 이렇게 번역을 해갖고 쓰잖아요. 그런데 이 재벌이란 개념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개념이야. 이게 뭐 무슨 뭐야? 그 뭐 사우디나 이런 왕족 개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처럼 무슨 뭐 대기업 총수 개념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세상을 암만 연구를 해봐도 이 재벌 개념은 한국만 갖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지. 일본에도 없어요. 재벌 개념이 일본에도 없어요. 그래갖고 그분이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고유명사로 쓰기로 결정을 해갖고 재벌이라는 걸 그냥 체벌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CH 이렇게 하고 체벌 이렇게 하고 단어를 그냥 썼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주석을 달았죠. 왜? 이게 체벌 그럼 못 알아듣잖아. 그래갖고 이게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고유명사로 쓰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체벌 개념이 강력하느냐? 이거는요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오너십과
원래 이 오너십하고 경영은 되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주식을 다 갖고 있어도 주주가 능력이 있어야 그 경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합니까? 대표이사를 갖다가 능력 있는 사람을 월급쟁이 사장을 안 치잖아요. 그리고 대주주는 뭐예요? 그냥 1년 동안 그냥 내깔겨뒀다가 1년마다 그 주주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적이 좋으면 유임, 아니 계속 안 치고 실적이 나쁘면 그냥 잘라버리면 돼. 주주총회에서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재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너십과 동시에 경영권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근데 규모가 작으면 그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1억, 2억 하고 중소기업은 그게 가능하지만 아니 어떻게 10조, 20조, 100조, 200조 되는 기업에 오너십과 경영을 갖다가 같이 하기가 이게 쉬운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한국에만 독특한 그런 구조가 있다. 드디어 그 재벌의 힘을 자, 오늘 어떤 기사가 났느냐? 역시 한국 기업은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난 기사 중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트럼프가 지금 각 나라를 다 난도질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드디어 다 끌고 갔어요. 여기 보면은 정재훈 부회장, 그다음에 성김 현대차 사장, 성학년, 현대철 대표, 자관 핵심 멤버를 갖다가 다 끌고 어디로 갔느냐? 백악관을 갔어요. 백악관에 가고 트럼프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미국에 4년간, 왜 4년이죠? 트럼프 임기가 4년이니까. 당신 대통령 임기 동안에 현대차에서, 지금 현대하고 현대차는 별개 회사죠. 오너가 다르니까. 현대차 자동차 그룹에서 31조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4년 동안 이거 완전 대박 아닙니까? 그냥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그냥 현대차 그룹에 31조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대박. 트럼프도 너무 감동했어요. 이 정의선 회장의 빅딜에 너무 감동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현대차는 위대한 회사이다. Great company. 위대한 회사이다. 그러면서 야, 관세 없다. 너희는 관세 없어. 마음대로 팔아먹어. 현대차? 무조건 마음대로 팔아먹어. 관세 없어. 너희는. 정말 매우 고맙다. 큰 영광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처럼 아주 독특한 구조여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예. 아주 독특한 게 뭐예요? 아니, 지금 현대차 그룹에, 제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정의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주주이자 동시에, 최종 결정권자, 경영권자. 예. 이게 두 가지가 딱 한 사람이 갖고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한국의 이 독특한 재벌 구조가 여러분 재벌을 갖다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맨날 전라도가 재벌 해체해야 된다, 삼성 해체돼야 된다, 모든 재벌은 다 뽀개야 된다, 그래갖고 국민이 다 n분의 1로 나눠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전라도 분은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국가도 못 푸는 이 문제, 예? 아니, 이걸 갖다 윤통이 풀었습니까? 이 트럼프 문제를 갖다가 지금 윤통이 풀었으면 누가 풀었습니까? 이 관세 문제를 지금 누가 풀어요? 아무도 못 풀었어요, 한국에서는. 예? 다들 그냥 두렵고 막 이렇게 발발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과감하게 역시 정의선. 우리가 정의선을 또 어디서 평가받았죠? 양궁. 이번에 왜 올림픽 할 때 양궁을 갖다가 20년인가 몇십 년을 갖다 서포트해 온 게 정의선 현대차 그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양궁에서 완전 금을 다 휩쓸지 않았습니까? 예상 밖으로. 그래갖고 양궁 협회하고 배드민턴 협회가 막 비교가 되면서 여기는 너무 시스템이 좋아. 그래갖고 신인 선수들이 막 이렇게 해갖고 정말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신인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냈단 말이야. 여기는 신인은 고사하고 신인 발굴은 고사하고 기존에 뛰어난 선수들도 여기 헤매고 있어. 예?
자꾸 너무 비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뭐가 비교됐습니까? 축구협회. 축구협회도 또 현대 그 형제가 하는 게 또 축구협회 아닙니까? 결국 또 그 사람은 또 재선이 됐어요. 그래갖고 또 협회장을 또 하는데 왜 옛말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부자 3대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정의선이 지금 2대입니까? 3대입니까? 헷갈리네. 3대 같은데. 예, 3대겠죠? 왜냐하면 정주영 회장에 그다음에 뭐 정몽구, 정몽구로 와서 정몽구 아들이 정의선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3대네 생각해 보니까 여기도 부자 3대 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뛰어난 그런 판단력과 능력과 용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이런 거예요. 자, 비즈니스맨은 결국은 그 본질이 비즈니스맨이거든요. 내가 31조를 투자하지만 4년 동안 투자하지만 내가 거기에 한 300조 정도는 내가 빼먹겠다. 이런 각오로 그러니까 10배. 10배는 내가 리턴하겠다라는 각오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면도 세워주고 그다음에 자기도 여기서 어쨌든 간에 승부를 걸어서 돈을 한 10배쯤 벌겠다. 이런 호기로 얘기한 겁니다. 정말 정치계에도 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가 필요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냐? 결국은 한동훈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총명한 딜을 할 사람, 이런 식으로 제대로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할 사람이 지금은 한동훈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한 1시간 전이죠. 페이스북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청주 수동성당에서 복사할 때 모셨던 신부님이자 유치원 원장님이셨던 함재도 신부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청주 울량동입니다. 이제 신부님께서 90이 넘으셨고 저는 50이 넘었네요. 한국에 오신 지 65년이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신부님을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 신부님은 그 영어로 기도를 했을까요? 한국말로 기도했을까요? 65년이면은 한국말도 잘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뭐죠? 미사를 갖다가 했다는 건 뭐야?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영어에 익숙한 사람, 뭐 그렇다고 통역을 쓸 수는 없고, 어쨌든 한국말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여러분, 이게 영어를 하더라도요, 혹시 영어로 기도를 갖다가 요청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맨 처음에 그 미국인, 제가 왜 그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CEO 단체예요. 예, CEO 단체인데 그분들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활동하면서 뭐 미국에 주로 가면은 이제 그한 2주 정도 스케줄을 잡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호텔 잡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정말 호텔을 안 좋아합니다. 예. 왠지 모르게 좀 썰렁하고 호텔이라는 게 이게 정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거 미국인들한테도 그 얘기해요. 물론 뭐 한국에 계신 분한테도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미국인들이 이렇게 초청할 때도 그 얘기 하거든요. 호텔 잡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너희 그룹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이 집에 뭐 2, 3일, 저 집에 2, 3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를 아니 너희 방 많잖아.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괜히 돈 쓸 필요 없이 그냥 나는 오히려 그걸 좋아한다. 내 호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뭐 여기 2, 3일 갔다가 또 다른 친구 집에 가고 또 2, 3일 갔다. 그럼 뭐가 좋으냐면 일단은 미국에 사는 문화.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그 지역의 문화거든요. 가면 뭐 애들도 만나고 그럼 뭐 애들도 똑같아요. 미국 애들도 다 게임하고 게임에 빠져갖고 연결해갖고 뭐 게임하고 그러고 신나게 그렇게 보내는 뭐 한국 애들만 게임하는 게 아니죠.
자, 이제 그런 것도 보고 또 걔네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걔네들의 생각도, 좀 이해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크리스찬 모임이면은, 막 이렇게 뭐 하다가, 거기는 그 미국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뭐,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뭐, 무슨 회의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를 해요. 근데 갑자기 뭐 이렇게 하다가 딱 저를 지명하면서 다니엘이 이번에 기도 오프닝 기도를 좀 해달라. 제가 맨 처음에 그걸 할 때, 야, 영어로 기도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를 몰랐습니다. 갑자기 앞이 하얗게 되면서 영어로 기도를 한다. 자, 한동훈 대표도 그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기도했는지, 영어로 기도했는지, 한동훈 대표 워낙 영어를 잘하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갖다가 올렸는데, 정말 이런 분들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한국에 온 지 65년, 그러니까 평생을 선교사로 오셔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신부님이시니까 어느 교구에서 이제 파견을 받았겠죠. 선교사로 한국으로 파견을 받아서 그렇게 외지에서 평생을 바친다는 게 정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분이 90이 넘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건강하세요. 정정하세요. 여기 정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90세가 넘으셨는데 이렇게 서로 대화할 수 있고 하고, 아니 저희 그 뭐야 보면은 그 저희 어머님도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좀 이렇게 거동이 힘드셔 갖고 이게 이제 외출이 잘 안 되거든요. 외출이 잘 안 되고 주로 뭐 집안에서 있고 좀 누워 계시고 뭐 이런 건데, 와, 이분은 그렇게 아직도 정정하게 밖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마중도 나오시고 뭐, 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 건강을 타고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외국의 신부님을 보면은 혹시 여러분 그 성당 다니시는 분 중에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왜 유명하냐 하면 대천덕 신부님이 삼척 있잖아요. 강원도.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뭐 빠짓고가 있고 이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산만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을이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대천덕 신부님이. 근데 키가 굉장히 크시고요. 그분 특징이 뭐냐면 한국을 너무 좋아해 갖고 항상 한복을 입고 다니세요. 양복이 아니라 한복을 입고 다니시고 그 일화가 있는데 신라 호텔 있잖아요. 신라 호텔 그럼 한국에서 제일 그래도 A급 호텔 아닙니까? 그 신라 호텔에 모임이 있어서 한복을 입고 가셨대요. 그런데 쫓겨났대요. 호텔 입구에서 쫓겨났대. 그래갖고 왜 쫓겨났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국을 너무 좋아하셔갖고요. 한복을 입고 신을 갖다가 집신을 신고 다니세요. 집신을. 그 당시에 이렇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집신을 누가 신고 다녀요 지금. 옛날 영화에서나 뭐 이렇게 집신 뒤에다가 둘둘 말고서 헤어지면 또 바꿔 신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실적으로 집신을 신고 다녔었어요. 호텔에 집신을 딱 신고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앞에 딱 막더라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오세요. 집신 신고 못 들어오십니다. 예? 그래갖고 쫓겨났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근데 그분은 제가 그 뭐 만나서 같이 뭐 기도도 하고 그런 제가 크리스찬 백그라운드라고 했잖아요. 음. 예, 좀 인연이 있어요. 정말 한국말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예. 그 키도 굉장히 커갖고 어디 가면 다 보여. 저보다 훨씬 커. 저도 큰 키인데 제가 한 183 정도 되거든요, 키가. 근데 저보다도 훨씬 크세요. 예. 그리고 한국말도 정말 잘하시고 잘생기셨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셔갖고 그 아들이 계속해서 그 강원도에 있는 공동체 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에 와서 대를 이어갖고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 뭐야 하나님의 어떤 미션, 선교에 대한 미션 그런 게 없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근데 이 신부님도 65년을 계속 한국에 사셨다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죠. 네,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이 사진 여러분 뭐 많이 보셨겠지만 정말 너무 귀엽고 총명하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의 그 어릴 때 이 사진 여기 보세요. 그 옛날에는 신부님이 아주 정정하시고 젊고 그래서 머리에 착 포마드 바르시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야 한동훈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옆에 그냥 서 있으면서 이 뭐 손에 뭐를 쥐고 있는 건지 뭔지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 사진. 근데 어릴 때부터 총명해 보이는 것 같아. 이게 확실히 뭐 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굉장히 눈에 총기가 있고 똘똘해 보인다. 네, 머리 옛날 머리 이거 유행했잖아요. 바가지 머리라고 옛날에 유행했던 머리 예, 를 하고서 복사. 그걸 갖다 이제 복사라고 이렇게 옆에 신부님 뭐 할 때 뭐 이렇게 시중 두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미사 드려본 분 저는 사실 이 뭐야 필리핀은요 80%가 카톨릭이에요 종교가. 그래서 저는 그 성당도 그렇게 자주 갑니다. 예. 제가 이 뭐야 개신교지만 개신교 교회도 가지만 성당 왜 이게 여기서 필리핀을 이해하려면 이 필리핀의 카톨릭이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필리핀의 카톨릭을 이해 못하면 필리핀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문화적으로 제가 문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거기서 뭡니까 미사할 때 잔도 잔도 이렇게 옮겨주고 뭐 저간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딸랑딸랑 종도 쳐주고 연기도 피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이제 있어요. 필름 보니까 한 명이 아니라 한 세 명 정도가 이렇게 좀 예배하는데 이렇게 도우미로 이렇게 나서더라고요. 아이고 예. 아이고 김신혜물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렌지주님, 오늘 한동훈 대표님 만나본 행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재명은 나라의 큰 재앙이라 빨리 사라져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아는이님, 예, 반갑습니다. 정치꾼들이 절이 날리니 불도 날립니다. 이재명은 제명이대로, 국회의원 국힘대로 나라는 이런데 이것들은 자기 밥그릇 싸움하느라 생쇼하네요. 저도 속이 터집니다. 아이고, 예. 조민호님, 안녕하세요. 잠시 왔다 갑니다. 수고하세요. 아이고, 바쁘시네요. 꽃향기님, 비가 와야 하는데, 정말 비가 한번 시원하게 내리면 어떻게 좀 잡힐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바싹 말라 있어갖고,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못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열심히 합시다. 네, 안은희님, 누가 얘기했듯이 윤통, 이재명 둘 다 없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 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니키님 31조 원, 네, 뭐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빅딜을 칠 수 있는 배포와 자신감, 31억, 1조 원, 31조 투자하고 내가 한 10배쯤 리턴하겠다. 이런 배포와 자신감과 능력, 그런 게 있어야 된다. 나라나 노우님, 한통령 채널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한동훈님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한번 누르시고 시작 못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이님, 수고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예. 장수봉님, 삼성과 현대는 3대째입니다. 예, 3대가 맞죠. 맞습니다. 정의선 3대, 정주영, 손자, 정몽구, 장남. 예. 그래도 그 아들 중에는 정몽구가 그래도 경영을 잘하지 않았나요? 그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정의선이 경영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홍리아보리아님. 정주영이 모르는 거 세 가지 있대요. 자식이 몇 명인지 모르고 어제 한 말 모르고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대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또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니키님 영국에 있을 때 강제로 영어 기도. 예. 아니, 영어를 갖다가 그냥 해도 이 기도하는 거는 또 좀 다르거든요. 이게 해보시면 좀 느낌을 알 거야. 하필 영어 기도 어떻게 하지?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해져. 그렇습니다. 함재도 신부님 훌륭하신 분, 1998년부터 북한 결핵 환자 지원, 함흥 원상 등 60여 차례 북한 방문. 아, 그렇군요. 주니킴 님도 예, 전합니다. 대천역 신부님. 예, 그렇군요. 콩야보리님, 어린 한동훈 너무 예쁘네요. 지금도 뭐지? 너무 귀엽지 않아요? 총명해 보이고. 그게 제가 거기 페이스북에다가 거기다 댓글로 써줬어. 예, 댓글로 써주세요. 써니키님, 한동훈 대표님의 해맑은 미소에 완전 행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음, 댓글로 뭐라고 썼느냐? 정말 이 어린 적 사진, 이 사진 정말 귀엽고 총명한 그 사진. 그리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한 40년 이상 인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쓴 대로 신부님도 벌써 아흔이 됐고 나도 벌써 50대가 됐다. 그러면 한 40년 인연 아닙니까? 40년 인연을 갖다가 이어가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연으로 꼭 21대 대통령이 되어주시라.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어주시라. 이렇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말 한동훈 대표가 좀 대통령 되면 정말 좋겠어요. 지금 이제 그 세상에 주목은 다 이거 아닙니까? 도대체 헌재는 언제나 윤통 탄핵을 발표를 하려나? 지금 세간의 이목이 다 헌재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이 좀 힘들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오늘이 화요일 아닙니까? 오늘 발표를 해요. 근데 이틀 전에 그 왜 공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이니까 이틀이니까 이제 목요일이죠.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 등 그러니까 일반 선고를 하는 날이랍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그런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40건을 선고 예고했대요. 그 목요일 날 오전에. 그런데 윤통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이게 목록에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럼 뭐야? 윤 대통령 선고는 사흘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열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26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제가 2시에 그 속보 방송을 키겠다고 했습니다. 선고 현장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자, 26일은 그전부터 픽스가 된 거예요. 최진 날짜인데 자기는 그 탄핵 선고가 26일 전에 당연히 나올 줄 알았다는 거지. 근데 뭐예요? 오히려 자기 선고가 먼저 나오고 윤통 선고가 뒤로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뚜껑 열린 거죠. 예, 정말 열받았다. 그래서 내일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이겁니다. 자, 1심에서는 어떻게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러면 이게 이제 2심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뭐 경우수는 두 가지죠. 어쨌든 1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의원직, 피선거권 박탈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만 원 미만이 나와야 의원직과 피선거를 유지한다. 근데 1심에서 징역 1년이면 벌금형, 벌금형이 일단 근데 징역형에서 100만 원 미만 이렇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100만 원 미만이 나오려면 징역형에서 벌금 1,000만 원, 그 다음에 1,000만 원에서 그 다음에 80만 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가야지. 아니 징역형 어마무시한 그 벌금형에다가 갑자기 뭐 80만 원 벌금 이렇게는 형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2단계 감형을 하려면 2단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럼 이쪽이라는 거잖아요. 의원직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이재명은 엄청 열받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엄청 막 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했지만 차라리 그냥 대선 후보를 조기에 확정해버리자. 그러니까 비상계획이죠. 자, 친명계에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2심 피선거 박탈령 가능성에 대비해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재명 대선 후보로 조기 선출을 그냥 해버리자. 이게 뭐에 벤치마킹한 거라고요? 이준석. 개혁신당은 그 이준석이 감옥까지 그걸 대비해 갖고 감옥을 이제 이준석 방탄이지 쉽게 얘기하면 이인석도 지금 뭐 명태균 뭐 어쩌고 해서 걸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탄을 위해서 92%로 해갖고 이미 뽑아놨단 말이야. 조기 대선하면 이준석을 우리는 개혁신당의 후보로 세운다. 선출했다. 그런 것처럼 그냥 민주당도 빨리 해버리자는 거야. 그러면 아무래도 좀 민심도 덜 흘리고 당심도 덜 흔들리고 그래갖고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좀 건들더라도 쉽게 건들지 못하질 거 아니야. 이미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는 지위를 갖다 확보를 결정이 돼버리면 검찰이건 경찰이건 뭐 법원이건 간에 쉽게 건들지 못할 거다. 이런 계산으로 지금 빨리 그냥 진행해버리자. 그래서 대선 경선 절차를 간소화하자. 이거 제대로 하려면은 또 한 2주, 3주 이렇게 잡고 뭐 유세를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고 난리를 친 다음에 또 투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약간 다른 게 그 이번에 그 당대표 뽑을 때 보니까요. 국힘은 그냥 맨 마지막 날 한꺼번에 투표를 해버리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광주 유세를 간다. 그러면 광주 유세하고 투표를 해요. 그래갖고 거기 투표, 그다음에 또 뭐 부산 간다. 부산 유세하고 또 투표해요. 그래갖고 계속 가는 데마다 투표를 계속해. 당일날. 그래갖고 투표해갖고 합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걸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좀 간소화해갖고 빨리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확정을 짓자. 지금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이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대전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인터뷰 뭐라고 그랬냐.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감형은 있을 수가 없고 제대로 하면 이거는 피선거권 박탈형이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기사도 많이 났어요. 자, 한동훈, 이재명 2심 선고 앞두고 정의실현돼야. 한동훈 대표는 이날 천안 피격 사건 15주년 맞아 대전 현충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많은 사람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기각 가능성이 커졌다. 요건 뭐 누구 주장이죠? 국힘의 주장이죠. 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큰 의미가 없다. 이 얘기는 뭐냐? 한덕수가 기각됐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도 기각된다.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지. 그냥 별건이다. 한덕수는 한순대로 기각이고 윤석열은 윤석열대로 인용이 될 수 있다. 자꾸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마라. 찍어다 붙이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냥 별건이다. 근데 그 한동훈 대표는 뭘 원하겠어요? 한동훈 대표 원하는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인용이 돼서 대통령직을 정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누구보다도 윤석열을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쉽게 그렇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을 갖다가 대통령에 다시 앉혀놓는다? 그러면 시한폭탄을 갖다가 안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욕을 먹으면서도
탄핵 찬성할 거를 갖다가 당론으로 채택하기를 제안한다. 이렇게 하고 욕직사게 먹고 물병 날라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 대표의 입장은 윤석열은 대통령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파악이 됩니다. 여태까지 그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자, 이재명이 완전 똥줄이 탔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미리 대선 후보로 확정을 해놓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요 아주 난리가 하루라도 지금 이걸 갖다가 빨리 선고를 땡기려고 쌍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쌍탄핵. 그래갖고 빨리 마은혁을 갖다가 임명을 해라. 안 한다? 그럼 우리는 뭐 한덕수 다시 탄핵해 버리지 뭐. 예? 그렇게 예. 마은혁 임명 안 하면 그냥 쌍탄핵, 뭐 최상목 탄핵, 한덕수 탄핵, 다시 탄핵하겠다. 직무정지 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은혁이 필요하다. 완전히 안정적으로 하려면 마은혁이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이거죠. 지금 그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6대 2 아니면 5대 3이래. 자, 누가 그걸 갖다 쥐고 있느냐? 여기 보시는 그 김복형, 이분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6대 2가 되기도 하고 5대 3이 되기도 하고 6대 2면은 인용이죠. 5대 3이면 기각이죠. 컴백이죠. 윤통 컴백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하려면 마은혁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은혁 압박 집어넣어라. 당장.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지금 이게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오늘 김민석이 SNS에다가 이런 걸 썼다고 그러네요.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시에 제거하는 재거론이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게 아닌지 껄미가다. 이거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어떤 언론에서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시에 제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지 정말 이거 알고 싶습니다. 어떤 언론인지. 최초 유포자가 있을 거잖아요. 김민석 알고 있다는 거잖아. 그 언론을. 어딘지 모르지만 정말 진정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언론이다. 합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최초에 어떤 언론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채창에 좀 써주기 바랍니다. 정말 그게 맞는 거죠. 윤통도 사라져야 되고 이재명도 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헌재가 윤통 선고 미뤄온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우려가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누굴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뭐 윤통을 얘기하는 건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보이지 않는 손을 막 아무 때나 붙이면 안 되죠. 사필규정님, 헌재 재판 2명 그러니까 18일 전에는 해야죠. 그러니까 늦어도 4월 18일 전에는 해야 됩니다. 공야버려님, 제명이 먼저 보내고 윤통도 가시길. 사필규정님 탄핵해. 국민도 탄핵해라. 소나무님,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더 단단해지세요. 응원합니다. 사필규정님, 동시 제거면 국민들 장땡이다. 제발 그렇게 되거라. 제가 항상 강조를 그렇게 했는데 둘 다 제어가 돼야 된다. 대한민국의 평화가 오려면 둘 다 제어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그 똑같은 취지의 얘기를 갖다가 모 언론사에서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궁금하다. 자관 지금 이 솔루션을 찾느라고 여기저기 지금 난리가 났어. 그 이현주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이현주 보세요. 의원 총사퇴하고 총선 다시 하자. 다 사퇴하자 그냥. 사퇴하고 그냥 국회의원 다시 뽑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얘는 총을 맞았는지 어쩌는지 아니 지금 192명이 자기 편인데 왜 총사퇴 아니 국힘이 총사퇴하자고 그러면 돼 얘가 이 얘기를 맨 처음에 누가 했냐 윤상현이 했잖아요. 윤상현이
그냥 의원 총 상태하고 다시 선거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현주가 그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다들 난리가 났답니다. 동의 못한다. 동의 못한다. 이렇게 갖고 난리가 났답니다. 사퇴를 왜 해, 내가? 어? 한동훈 화이팅. 아이고, 크리스탈님, 감사합니다. 한동영 화이팅. 자, 그래갖고 지금 민주당은 완전 비상이에요. 뭐 해볼 수 있는 건 지금 다 해봐야 돼. 시간이 없어. 한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속보로 떴는데 이게 속보가 한 6시 반? 좀 속보가 떴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내일 오전 윤석열 파면 위해서 헌재 앞에 의원 총동원령. 지금은 민주당 소속만 하면 17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70명을 헌재 앞에 그 배지, 금 배지 170명을 모아놓고 시위를 하겠다는 거지. 무력 시위. 그래서 헌재를 좀 압박을 하야겠다. 그 다음에 뭐요? 오전 8시 30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찍 모여라. 그리고 내일은 2시에 그 이재명 대표의 확정 판결이 있죠. 2심 확정 판결. 그러니까 2시에 2심 선고가 있으니까 5시에 의총을 소집하겠다. 의총은 이제 국회에서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지금 하루 종일 그 민주당 의원들을 갖다가 뺑뺑이를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루에도 빨리 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 뭐 쌍탄핵을 하던 뭘 하던 무슨 수를 쓰는지 간에 내가 매일매일 조인타를 까야겠느냐. 이재명한테 내 정강이도 남아나지가 않는다 지금. 퍼렇게 다 멍이 들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조인터 그 까임을 당해본 적이 계십니까? 제가 그 군대에서 1980년대에 제가 군대 생활했거든요. 그때는 두들겨 맞지 않으면 이상한 잠이 안 올 정도로. 왜? 그냥 재우잖아요. 꼭 새벽 2시, 3시에 또 깨워갖고 또 두들겨 패고 또 재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제가 그 뭐야 그 우리 인사계라고 있어요. 예. 인사계는 이제 직업군인이죠. 되게 상사들이 인사계를 맡는데 거기에 한번 인사계가 뭐 열이 받았는지 어쨌는지 우리 쫙 세워놓고 조인타를 갖다가 군화로 조인타라는 게 정강이 있잖아요. 그 다리 정강이 거기를 갖다가 깐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요.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안 없어져. 그 상처가 20대 조인타 까인 그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음, 정말 이 거기가요 엄청 아픕니다. 예, 조인타 까이면 정말 막 하늘이 노래집니다. 엄청 아픕니다. 예, 정말 뼈 안 부러진 게 다행이야. 군화로다가 깠는데 군인들이 그렇게 좀 무식한 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 이재명의 그 뭐야 구두 구두발로다가 일렬로 지금 세워놓고 지금 다 조인트 깔 거 아니야. 최고위원들 집합, 원내대표 집합. 니 뭐 하는 거야? 이 자식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배지 달아줬더니 뭐 하는 거야? 다 조인트 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힘 사람들은 누구한테 조인트 깔까요? 김건희한테 빼닥구두로 조인트 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여자의 그 힐 있잖아요. 그 뒷구 거기에 한번 발표 보셨어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아픕니다. 그 힐킥이 그 보통이 아닙니다. 예. 거기 한번 발등을 갖다가 꽉 밟히면 정말 시퍼렇게 멍드는 거는 고사하고 엄청 오래 갑니다. 어마무시하게 아픕니다. 예. 그 힐킥을 갖다가 김건희가 날리고 있지 않을까. 이 영화를 찍자면 그렇다는 거야. 내가 뭐 옆에서 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언론에서도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김복형에 달렸다. 6대 2냐, 5대 3이냐? 김복형이 어느 쪽으로 지금 손을 들어주느냐가 이게 윤통이 살아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빵으로 누구냐? 빨리 하나를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쌍탄핵을 겁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뭐 눈에 뵈는 게 없죠. 무조건 마흔역을 갖다가 집어넣든 무슨 수를 쓰든 자관 어쨌든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6대2, 5대3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 이번에 한독수정이 딱 판결을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예요? 인용.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죠. 예, 인용은 정계석, 문영배, 이미성, 김영도, 정정미. 예, 확실하게 인용이다. 끌어내리는 거. 그러면 이제 5대3이 되는 거죠. 김복형, 정영석, 조창한. 왜 우리가 그 정영석, 조창한이 윤통을 갖다가 기각시킬 거냐? 이게 한덕수 그거 할 때 하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 자체가 안 된다. 왜? 이거 200명이 의결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150명 갖고 그냥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지체를 각각시켰다는 건 완전 이거 볼 필요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윤통 문제도 정영석 조찬환이 이거는 기각으로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중간에 낀 게 누굽니까 지금? 김복형이죠. 그래서 음. 이분이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윤통의 운명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아, 오두막님. 제가 아는 민주당 지지자 전라도 분인 분도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되면 안 되죠. 대한민국 뽀개집니다. 쭈니키님, 동반청산 원조는 이낙연이고, 기사는 시나리오로 월간조선에서 나온, 그렇군요. 이낙연이 처음에 얘기했고, 그 기사를 최초로 쓴 거는 월간조선이다. 아이고,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역시 천재, 프로게이머, 천재. 정말 이 검색의 귀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갖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5대3이냐, 뭐 6대2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시대에 또 잘 썼던 말이 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걸레를 빤다고 그래서 행주가 되냐.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람은 잘 바뀌지가 않는다. 예, 그 말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걸레를 갖다가 아무리 빤다고 그래갖고 행주가 되냐. 이 얘기. 제가 정말 그걸 갖다가 새삼 또 느낀 게 박용진입니다. 여러분은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었죠. 지금 이제 비명 비명 행사해 갖고 결국은 배지가 떨어졌는데 박용진 의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 그렇게 박용진을 핍박하고 맨 처음에 해 갖고 안 되니까 또 룰을 바꾸고 또 한 3번 해 갖고 결국 박용진을 갖다가 아웃시켰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서 박용진 참 괜찮은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왜 이재명이 저렇게 핍박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우파 중에서도 박용진을 갖다가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여러분, 걸레를 빤다고 그래서 행주가 됩니까? 예? 제가 아주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역시 정말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박용진. 여러분 잘 아시는 박용진. 한동훈, 여기 한동훈이 들어가 있어요.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 얄팍한 4인방. 무책임 선동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박용진.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나쁜 정체 전형이다. 항상 왜 한동훈이 처음이야? 아니, 가나다 순으로 하면 한동훈이 맨 끝으로 가야 되죠. 그래? 한동훈이 항상 처음이야.
한동훈 가나다 순이 아닌 모양이야 이게. 예. 한동훈 유명한 순서인가? 파워 순서인가? 한동훈이 항상 박용진이 한동훈을 먼저 까고 있어. 한동훈 무책임한 선동이다. 한동훈 나쁜 정치의 전형이다. 왜 그러느냐? 연금 모수개혁 논쟁 가열이 되었고 범여권 4인방 청년독박 주장에 2030 표 빨아들이려는 얄팍한 정치를 하고 있다. 한동훈이 아주 2030 표를 얻으려고 얄팍한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자, 박용진이 뭐라고 그랬느냐? 연금개혁 판 엎으려고 한다. 한마디로 진짜 웃기고들 있는 것. 청년불만 증복시켜서 정치적 이득만 챙기려는 진짜 나쁜 정치다. 이게 박용진의 민낯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재명하고 이재명의 그 비명계를 쭉 만난다 할 때 맨 처음에 만난 게 박용진이잖아요. 그때 사진 기억하십니까? 그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식사 장소입니다. 테이블에 서로 앉았는데 이재명은 무슨 왕처럼 이렇게 딱 권위 있게 앉아 있고 박용진은 뭐요? 테이블 위에 손을 갖다가 이렇게 공손히 모으고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갖다가 써주십시오. 이렇게 완전 무슨 신하와 왕의 미팅처럼 그렇게 공손하게 그렇게 앉아 있는 박용진. 그 박용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이재명한테 핍박을 받고 자기가 뭐 합리적이고 민주적이고 근데 그 좌파 그게 어디로 갑니까? 예? 좌파의 비열함과 치사함과 그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그 잊지 말으셔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오늘의 교훈 걸레는 빤다고 해서 행주가 되지 않는다. 오늘의 교훈이다. 박용진 역시 좌파는 좌파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국힘대로 뭐 이재명을 압박하면서 또 윤통을 갖다가 쉴드 치면서 그렇게 해갖고 지금 권성동하고 주진우가 나가갖고 이거는 뭐야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 이건 기각이다. 계약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주진우도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늦어질수록 이건 기각 아니면 각하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계속 지금 여론몰이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안 된다. 예. 그러면 나라가요, 다시 피바람이 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니, 윤통이 계엄을 한 게 불법이고 위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 기각 각하시켜갖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은 뭐 너무 쉽게 계엄, 아니 뭐 윤통이란 전례가 있는데 해도 다 풀려나도구만, 다 그냥 기각 각하가 되도구만, 뭐 마음대로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아니 윤통도 뭐 기각각한데 뭐 어쩌라는 거야?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린 게 뭐냐면 맞아. 사필기 형님 그 얘기 저도 기억해요. 박영진이 그 과정에서요. 그 이재명한테 시달려 갖고 무슨 암에 걸렸다. 제가 그 기사 본 것 같아. 암에 걸렸다고 해갖고 굉장히 그 뭐 불쌍한 코스프레하고 뭐 그렇게 해서 동정표를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걸레를 빤다고 행주가 되진 않는다고. 뭐 암에 걸리건 자시고 간에 이 좌파근성 그런 거. 아니 이게요, 여러분.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2030 표를 갖다가 얻으려고 이걸 우기고 있는 겁니까? 이 얄팍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35 표 빨아들이려고 이 얄팍한 정치를 지금 한동훈이 하려고 그렇게 지금 반대를 해갖고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누가 봐도 청년들한테 왜 부담을 다 씌우냐? 아니 기성들은 다 꿀 밟고 있다가 그 돈을 갖다가 청년들한테 다 덤태기를 씌워갖고 청년들 등골을 빼먹으려. 아니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갖고 한동훈이 지금 2030 표 빨려고 얄팍한 정치,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무책임한 선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이재명 쉴드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있잖아. 도찐개찐.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다 그놈이 그놈인 거죠, 뭐. 이재명이나 박용진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꼭 기억하시라. 크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예. 공이어보레님이 박용진, 설암이라 하던데요. 예. 참, 안타깝다. 예. 아니, 암 걸렸으면 암 치료나 잘 하시지. 뭐 또, 그 이재명 옆에 붙어갖고 뭐 한 자리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대한민국에 이제 극우가 생겼다. 그 극우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김건희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김건희야. 그 전까지는 극우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냥 극우극우 부른 거는 그 좌파 애들이 지가 극좌니까 괜히 균형을 맞추려고 너희도 극우가 있지 않느냐 하고 극우 그냥 뒤집어 씌운 거지. 누명을 씌운 거지. 실적으로 극우는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언제 생겼느냐? 바로 이 뭐야 김건희, 윤통 그 윤통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구우가 생겼다. 그 결과가 뭐예요? 서부지법 때려 부신 거. 그런데 이게 구우가 생겼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게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또 한 번 확신을 했습니다. 아, 이게 내 생각이 맞았구나. 단독 해갖고 정계선 재판관 집 앞에 몰려간 유튜버들. 아니, 정계선한테 왜 몰려갔죠? 칭찬하려고 몰려갔나요? 아이고, 정계선 잘했네. 한덕수. 정계선이 뭐 한 사람입니까? 한덕수는 뭐야?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 해갖고 단독 의견을 낸 사람이 정계선 아닙니까? 그러면 정계선 집 앞에 몰려갔다는 건 왜 몰려갔겠어요? 뭐 케이크하고 폭죽 터트려 주려 축하러 몰려가 아니죠. 항의하러 몰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에 이 장면은 어디서 보던 장면이냐? 개딸들이 몰려갔다. 우리가 이렇게만 봐왔다고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극우 유튜버들이 이 극우가 생긴 거야. 극우가 왜? 그래야 거기 해갖고 뭐 여기 정계선 집에 왔습니다. 뭐 시위하고 하고 막 들어놓고 그러면 막 슈퍼챗이 막 터지는 거고요. 슈퍼챗 터지고 난리가 나고 막 구독자가 막 팡팡팡 막 2배 3배 되고 이게요. 드디어 대한민국에도 이 미친놈들이 드디어 제대로 나오게 생겼다. 이게 뭐야? 극좌만 미친 게 아니라 이제 극우도 미친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예. 이게 한 번 나오면요, 이 나오면 이제 없어지진 않아. 예. 나오면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빨리 그 윤통, 김건희, 그다음에 이재명 빨리 대한민국에서 퇴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정말 이렇게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예, 정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 대한민국이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하려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알림.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통영 채널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오두막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나른한 오우님 이외 헬리송님, KKK님, 쭈니키님 감사드립니다. 예,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네, 정말 이렇게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채널 한동영 채널. 예. 아이고, 오늘도 1시간 20분 방송을 했는데, 예, 또 일찍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조금 늦게 주무셔도 되는 분은 제가 여러분께서 또 써주신 내용을 갖다가 한번 같이 나누고, 아, 제가, 여러분이 채창에 쓴 내용은 방송하면서 간간히 다 읽었네요. 67년생 한동우님. 자,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동시 제거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각 또는 각하, 특히 각하, 국회 소추 의결 사유 중 내란죄 뺀 절차적 흠결, 각하 시 탄핵 재소추 가능, 개헌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압박작용, 동일 사유 탄핵 불가인 기각도 윤건희 리스크, 각종 특검 명태균 상존함으로 정적수의 결정적인 친한 한동훈에 함부로 못하고 결국 하야 그 사이 찢도 끝. 아, 이게 무슨 얘기죠? 기각 또는 각하. 각하를 하면 국회 소추 의결 사유 중 내란죄 뺀 절차 연결. 그렇죠. 예, 내란죄를 갖다가 일단 뺐죠. 예, 절차 연결. 각하시 탄핵 재소추. 아, 그렇군요. 개헌하고 내려올 수 없는 압박작용, 동일 사유 탄핵 불가인 기각도 윤건희 리스크 각종 리스크 상존함으로 정수의 결정 친한과 아 그러니까 그 얘기군요. 칼을 하면 왜 내란죄를 뺐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이 아니라 그냥 각각 예. 각각을 하면 다시 내란죄를 갖다 집어넣고 정식으로 정식으로 내란죄 집어넣고 다시 재의결을 해갖고 다시 헌재에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헌재에서 내란죄를 갖다가 검토하게 해갖고 그래갖고 그게 탄핵 재소추가 가능하다. 그래서 윤통은 끌어내리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예요? 한편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다음에 개헌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압박작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윤통이 그렇게 마지막에 변론을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대통령으로 컴백하면 나는 두 가지를 하겠다. 그게 뭐예요? 국내 정세는 국무총리에다 위임하고 자기는 이 외교적인 거, 대외적인 것만 맡겠다. 국내에서는 정치에선 손 떼겠다. 이 얘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내 임기를 갖다가 단축해 갖고 내 임기 중에 그게 뭐 1년이 걸리던 저건 어쨌든 간에 개헌을 해서 내가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변론 때. 예, 그거에 대한 이제 압박. 예. 그러면 뭐예요? 윤통이 컴백하더라도 임기 단축형 개헌을 갖다가 압박을 해갖고 하게 되면 빨리 하면은 빨리 내려간다. 그리고 뭐 김건희 리스크야 뭐 워낙 많으니까 김건희 리스크 해갖고 국회에서 통과시켜갖고 김건희 리스크 뭐 특검 이렇게 하면 이제 김건희는 뭐 완전히 죽어나겠죠, 그죠? 예, 그 얘기네요. 둘 다 하는 방법은 거. 그리고 이재명은 뭐예요? 이재명은 자연히 이제 선거법 위반으로 자연히 골로 갈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얘기가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얘기가 된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얘기는 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이것도 캡처해 갖고 그래갖고 한번 거기다 올려 우리가 왜 이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뭐죠? 전략연구소. 전략연구소에 전략연구소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우리가 뭐 팬클럽을 하나 만들자 하다가 그거보다는 팬클럽은 많으니까 저 전략연구소를 해갖고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걸 좀 돕자. 이 게시물로 들어가시면요. 한통령 첫 페이지에서 게시물로 들어가시면 이 두 번째 포스터가 리더스 전략연구소 네이버 카페 초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카페 이름이 네이버 이렇게 갖고 리더스 스트래티지 어쨌든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분석글을 써주셔 갖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분석의 글이라고 있거든요. 예, 쭉 뭐 속보 게시판, 화보, 뭐 공지사항 이렇게 분석의 글을 딱 하면 제가 뭐 이렇게 뭐 댓글로다가 올려준 글이나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
장문의 글을 이렇게 분석해서 올려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신당 창당 때 국힘에 들어가서 권성동 손잡는 것에 대한 6, 7년생 한동훈 분석 해갖고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예,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많이 이렇게 좀 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24분이 여기 보죠. 24면 참석하고 계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카페에 이렇게 카페 가입은 간단합니다. 딱 가입하면요 질문 세 가지를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네네네 하면은 제가 바로 가입 승인을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바로 해드립니다. 가입 승인은. 그러면 그냥 들어와 오셔서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된다. 자유롭게. 뭐 좋은 화보나 이런 거 뭐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고 좀 좋은 의견 주시고 그러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67년생 한동훈님 말씀이 비상계엄 문제로 윤통이 인용되어 내려와도 그거는 별개로 지제명이 되면 극한 상황이 오면 못 버리고 계엄할 놈입니다. 국회에서 소추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위험한 예, 바로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히 난장판이 된다. 이렇게. 사필규정이 시간이 걸리면 재판관 2명 임명해야 되는데 대통령 몫이에요. 재판관 2명, 재판관? 어느 재판관? 아니, 근데 지금 다음번 대통령이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든 요직을 갖다가 그 대통령 TO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감사원장, 그 다음에 감사원장에 그 다음에 대법원장, 대법원장이 그 정년하기 때 2년 일찍 내려와야 되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이게 다 임기가 끝나요. 예. 그렇게 해갖고 이거를 갖다가 새로 된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냐가. 만약에 이재명이 됐다 그러면 정말 나라 뽀개지는 거죠. 국회도 지금 뭐 190명을 장악하고 있는 데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행정부마저 지 마음대로 해갖고 막 요직을 갖다가 다 박아놓을 수 있으면 완전 그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좀 문제다. 헌재 헌재 재판관의 맞아요. 지금 사필규정 말씀은 이거네요. 4월 18일 날 2명이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영배하고 이사하고 임기가 돼갖고 이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몫이 누구 몫이냐면 대통령 몫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 되는 사람이 또 임명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새로운 대통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윤통이 컴백하면 이제 윤통이 임명하겠지 대통령 몫이니까. 근데 조기 대선을 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죠. 그 윤통이 임명해도 정말 재앙입니다. 어쨌든 윤통이 대통령의 임명이 되면 다시 컴백하면 안 된다. 이렇게. 예. 열정님, 저랑 레몬 애플님만 오심. 예, 그렇군요. 아, 거기 전략연구소 얘기하는 건가요? 예. 지금 그 전략연구소는 열정님하고 쭈니키님이 지금 관리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잘 관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벌써 9시네요. 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일요일 날 왜 그 제가 그 뭐죠? 그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삼과 영성 TV. 예. 여기 또 이렇게 보면은 어, 게시물의 첫 번째 포스터가 삼과 영성 TV 포스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요걸 갖다 딱 클릭을 하시면 바로 들어가는데 그 매주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방송은 길지 않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요것도 한 1시간 5분, 10분짜리 그 영상인데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지난 일요일 날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은 얼굴로 다가온다. 나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독자가 벌써 73분이네요. 요거는 일주일에 한 번 방송해갖고 지금 한 달 전에 오픈한 거라서 4번 방송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세계, 그리고 내공,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관심이 있는 분들 많이 들어오셔갖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정기 방송,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내일 그 빅 이벤트가 이재명 2시에 선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후 2시에 그 한통영 속보로 함께 그 선고 과정을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방송은 내일 오후 2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